계레디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이제 후대에서 어떻게 전달되었고 유전자들이 품질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밝혀낸 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난추맛돈의 그 마블링과 육색과 그리고 맛에 영향을 주는 그런 유전자와 동일한 자유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찾아냈다는 거. 한 20년이 지나면서 난추맛돈이나 우리육돈 같은 계레돼지 기반 품종이 만들어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대 축산학과의 김관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공한 과목은 육종학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곳은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미국 가장 돼지를 많이 키우는 곳인데, 거기에서 돼지 육종을 연구를 했었고요. 돼지 품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연구를 미국에서 하다가 한국에 와서는 돼지보다는 소, 한우 연구를 좀 더 해왔었고요. 그 이유는 돼지 같은 경우에 외국에서 수입한 종돈을 가지고서 산업에 이용하다 보니까 제가 연구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별로 없었고요. 한우는 우리나라 토종 가축이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연구할 주제들이 있었고, 유전자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 대상이 제한이 되지는 않아서 소, 염소, 양, 낙타도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축을 이용하는 것은 농경과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는 없을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간지대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레 같은데 운반하는 용도로 이용을 했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말이나 낙타나 뭐 이런 다른 종들이 이용됐고, 우리 기후 풍토에는 소들이 맞았던 거죠. 그렇지만 돼지가 왜 이용되었을까라고 한다면은 그게 이제 궁금한 거죠. 기록이 또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사람과 먹는 것이 비슷하다 보니까 사람이 먹고 남은 것들, 찌꺼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는 용도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돼지가 클 필요는 없었고, 그리고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을까라고 한다면은 농사 짓는 데 필요한 그런 비료를 생산하는 용도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돼지를 사람들이 이제 좋은 일이 있을 때 잔치에 잡아서 이제 나누는 그런 축제 음식으로 키웠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많이 필요로 하는 가축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돼지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돼지고기를 거의 매일 먹게 되는 일상의 식재료로 이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공급하는 현대 양돈업은 과거의 돼지의 이용과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전자 정보를 연구하는 기술들이 최근에 발전하다 보니까 유전자 정보를 다루는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고대 문명이 있었던 곳에서 나오는 뼈에서는 유전자를 채취해서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가축들을 이제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현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축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도 비교가 가능하게 됨으로 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연결되어 왔는지를 이해하는 도구로서 유전자 정보가 이용될 수가 있어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소가, 한우가 어디에서 왔을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토종 돼지도 어디에서 왔을까, 이러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유전자 정보, DNA 정보를 가지고서 조금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충북대에 온 것이 2005년이거든요. 제가 미국에서는 유전자 공부를 했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유전자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연구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제주 계레돼지에 대해서는 2005년도부터 초기에 연구를 시작을 했었고, 제주도에서 그 제주 계레돼지와 요코사 품종을 교잡을 했어요. 교잡을 해서 계레돼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이제 후대에서 어떻게 전달되었고, 후대에서 전달된 그런 유전자들이 품질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밝혀낸 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난추맛돈의 그 마블링과 육색과 그리고 맛에 영향을 주는 그런 유전자와 동일한 자유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찾아냈다는 거.
그런 연구 결과들이 한 20년이 지나면서 난충맛돈이나 우리옥동 같은 재래돼지 기반 품종이 만들어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고 있는 연구는 필리핀에 있는 재래 가축들이거든요. 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축들이 다른 지역에서 왔을 것인데 중국이 될 수도 있고 인도도 될 수도 있고 또 오랫동안 스페인 식민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의 가축들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 미국의 식민지로 꽤 오랫동안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미국의 가축들이 또 도입이 되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필리핀 섬에 남아있는 가축들은 어떤 영향을 받은 가축들일까? 역사적으로 좀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호기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에 있는 가축들이 마찬가지로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북부에 영향을 받았고 신라 시대 때는 또 이제 남쪽에 그런 인도 영향 이런 것들 역사적 사실이 있으니까 오래전에 쓰던 가축들은 틀림없이 그런 교류를 통해서 만들어진 가축이었을 것이고 그런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한국에 남아있는 이 재래돼지를 DNA 수준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도 필요하지만 이 역사적인 아니면 문화적인 원인에서 그런 차이점들이 생기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돼지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의 삶과 지금의 삶들을 이해하는데 돼지 유전자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문학을 하시는 분들, 이제 뭐 이런 분들이랑도 얘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가깝게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분은 이제 경희대학교의 강인욱 교수님, 고고학을 하시는데 이분은 시베리아 무슨 연구소인데 제가 정확한 이름을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거기서 이제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북방 문화와 이제 한반도에 있는 우리 문화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강인욱 교수님 만나서 이제 이런 이야기 관심 있는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고요. 우리 충북대학교에 또 이제 박물관 대학이라고 있어요. 이제 아시아 지역이나 세계에 있는 문화, 신화에 대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가축이나 동물들을 소재로 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과도 이제 좀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접점들을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군 신화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왜 호랑이였을까? 왜 곰이었을까? 그때 뭐 수치랑 마늘은 무엇이었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다른 내용들이거든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분들과 이런 가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이제 더 흥미롭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구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주제로 삼을 수도 있겠다라는 확신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일본에서 재래돼지 연구하시는 분들은 일본에 있는 재래돼지만 연구하고 있지는 않아요. 동남아시아에 있는 다른 재래돼지 품종들도 연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교류를 하면서 그러면서 일본이 또 이제 갖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특성들이 연결되는 지점들을 찾을 수가 있고, 왜냐하면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남쪽 지역이고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동남아 문화와 아주 흡사하고 동남아에 있는 재래 가축들이 영향을 주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경로에는 저는 이제 한반도도 있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그런 재래돼지 연구하시는 분들과 동남아시아에 있는 분들은 그런 재래돼지 자기네들이 갖고는 있지만 연구할 수 있는 역량이나 기반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할 수 있게 돕고 함께 밝혀져 나간다면은 아시아권에 있는 재래돼지를 가지고서 토종돼지들을 가지고서 앞으로 새로운 양돈 산업의 도구로서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동안은 서부에 있는 품종을 가지고서 양돈 산업이 발전해 왔다면 지금은 그 한계들이 있거든요.
그런 한계점들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우리 아시아권에서 맞는 환경, 기후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질병 문제, 제주도에서 키워지고 있던 제주 재래돼지와 요크샤 품종을 제가 이제 그 충북 등평 100여 마리를 이제 갖고 왔어요. 그것이 2008년도에 그때 이제 소모성 질병, PCV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농장에 이제 발생을 해서 그 한 폐사율이 한 40% 정도 되었거든요. 제가 이제 유전자를 다루다 보니까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자손 한 배잖아요.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돼지들은 왜 폐사가 나고 죽게 되고 어떤 돼지들은 거기에서 생존을 해서 출하까지 갈 수가 있었는지를 유전적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유전인자들이 또 존재하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도 좀 더 연구하고 싶은 주제들인데요. 그 아시아 지역에서는 또 가지게 되는 질병이 그런 서구에서 가지고 있는 질병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질병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좀 더 그런 전염병에 있어서 바이러스나 이런 전염병에 있어서 좀 더 취약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시아권에 있는 그런 토종 돼지들을 연구를 하다 보면은 좀 더 우리 풍토에 알맞은 돼지 품종을 우리 후손들에게 만들어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최근에 시식회도 하셨었잖아요. 제가 먼저 궁금했었어요. 우리가 시중에서 사 먹을 수 있는 돼지고기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버크자 품종은 보수력이 좋은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보수력이 좋은 유전적인 장점을 가진 버크자 고기가 다른 재래돼지, 그 재래돼지는 근섬유 조성이 달라요. 근섬유 조성이 차이가 나는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지방산 조성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유전적으로 틀림없는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소비자가 먹었을 때 맛으로 느낄 수 있는 차이점들을 내가 알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호기심에서 출발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야기 나눌 수 있었고 그 돼지를 생산하거나 유통하거나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앞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서 더 노력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풍토가 뼈와 같은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 동안 보관하기에는 기후 환경이 좋지가 않아요. 쉽게 잘 썩는 기후 환경을 갖고 있다 보니까 발굴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발굴되었다고 하더라도 연구의 소재로 이렇게 연결되기에는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연구하기가 참 어려운 풍토였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한반도라는 남한이라는 제한된 환경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교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고대 키웠던 가축에 대해서 연구한다는 것은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주제이지 지금까지 어떤 그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라고는 하기는 좀 힘들고요.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의 흔적들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사는데 급급하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뭔가 만들어 간다 라는 측면에서는 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좀 더 관심 가지고 예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 속에 가축이 우리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의 조상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우리한테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그런 걸 느껴야만이 좀 달라진 삶을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축산업이 개발도상국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나라 축산업이 또 발전하기 위해서는 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데 있어서 이런 학술적인 연구는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그런 연구를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로서 오늘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충북대는 여전히 축산학과잖아요. 네. 왜 여전히 축산학과를
축산학과 충북대학교가 1951년에 설립이 되면서 축산학과와 농학과가 설립된 당시에 모태학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점이었다라는 자부심이 아주 강하게 이 충북대학 축산학과에 소속되어 있던 교수님들과 그다음에 동문들 또 앞으로 이렇게 올 학생들과 그다음에 졸업생들 모두에게 그것을 이제 하나의 이제 레가시처럼 이렇게 지켜나가고 하는 노력들을 해오셨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충북대학교 축산학과라고 했을 때 축산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긴 했었거든요. 하지만 축산학이라는 것에 대한 원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때문에 저희 충북대학교 축산학과는 지금 75년째 이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은 저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학생들에게도 이 부분은 남겨주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이제 비교적 행복한 교수 생활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교수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요. 사실은 제가 충북대학교 연구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2003년도에 박사학위를 받고 2004년도에 충북대학교에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이제 충북대학교에 이제 교수로 되고 지금 한 21년째 쭉 해오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은 너무 제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하지 않았나? 라는 좀 반성을 할 정도로 저는 이제 즐겁게 교수 생활을 하고 있고 좀 더 제가 앞으로 이제 남은 교수 생활을 할 때는 좀 더 이제 필요한 일,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 나가고 싶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